러시아하고 북한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인간도 가볍게 여깁니다. 인간을 그저 도구로 이용할 뿐이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러시아 국방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일본해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동해에서 실시해서 성공했다. 북괴가 동해에 계속 미사일을 쏴대더니 이제 러시아도 쏴대고 있다. 그런 뉴스입니다. 이런 발표가 있고 3월 7일 북괴 김여정이 그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의 담화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언론 방송에서는 3월 13일부터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다.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한번 같은 색깔을 쏙 뽑아서 보자. 이렇게 보면 김여정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영유권에 속하지 않는다. 미국의 관할권이 속하지 않는 공해다. 이 공해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진행하는 북괴의 전략무기 시험, 이거 간섭하지 마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 태평양에다 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요격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 데 대해서 또 되받아친 그런 담화입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에다 대고 미사일 시험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을 하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게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데는 선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완전히 생트집이고 억지다. 그런데 그들이 워낙 테러 집단이니까 그들에게 논리적인 것을 요구하지도 않기는 합니다. 결국 김정은 집단 북괴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내용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동해에다 대고 한 거하고 서로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역시 북괴는 러시아의 그 심부름꾼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와 북괴가 계속 동해 또 공해에다가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게 시험이다. 시험 발사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비인간적인 생각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합천 산불이 축구장
230개의 면적을 태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하동의 산불이 축구장 130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이 불을 끄는 중에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뉴스를 보면 불이 번진, 불에 탄 땅 넓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참 부주의한 거다 싶은 것이, 물론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렇게 불이 타면서 무수한 생명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동식물, 땅까지 다 타버렸다. 이 불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말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서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우리 형법에서 이 불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장을 보면 방화와 실화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범죄라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불을 내는 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정인을, 앞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 피해자는 그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김 씨를 때렸는데 이 씨의 팔이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른다는 것은 작게는 그 공간을, 크게는 그 세상을 파괴하겠다 하는 그런 심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지른다, 불을 질러서 불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는 이런 경우는 그게 지키고자 하는 게 사회적 법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이냐? 주된 보호법익이 공공의 안전입니다. 그 세상, 그곳의 안전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방화를, 폭발물을 터뜨리는 이런 사람은 우리 세상을 부정하는 자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함께 사는 이 세상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 방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존을 해치는 범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화는 어떤가? 실수인데 실수인데 할 수 없지. 아마 뉴스를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집에 실화, 사고로 불이 났다 하더라도 이웃이 다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봤을 겁니다. 이 실화라는 것은 그래서 단지 실수로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로 되는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화라는 것은 공존을 해치는 행위를 부주의하게 저지른 것이다 해서 처벌합니다. 결국 함께 살 수 있는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괴는
너희 바다가 아니지 않느냐. 공해인데,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른데 거기도 너희 연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거기다가 그 센 폭발물을 거기다가 쏴 넣습니다. 북해가 2022년 한 해 동안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한 70발 정도, 70발 정도를 바다에 쏜 겁니다. 우리 동해와 서해에 물고기 부화율이 뚝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물고기를 먹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북해는 이러한 무수한 생명을 연습이라는 이름 하에 대량 살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그들에게는 물고기, 곤충, 산에 사는 동물, 나무 이런 거 다 불질러 버리고 거기에 미사일을 쏴서 태워버리고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자들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구가 참 힘겨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의식 있는 인류가 이 지구가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지 않게 하려고 또 그 때를 더 좀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주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발적인 겁니다. 자율적인 겁니다. 국제사회가 이제는 이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협정을 제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6일에 이게 이제 나온 뉴스인데, 최근에 미국 뉴욕의 그 유엔 본부에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회의, 이런 게 개최가 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해양의 생물학적인 다양성 이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제정하자, 여기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새 협약의 골자는 해양 자연을 보호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보호를 하자 하는 겁니다. 공해를 포함해서. 물론 유엔 차원에서는 이미 해양보호 관련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982년에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이 협약에서 공해라고 해서 하이씨, 그래서 하이로 할 때 그 높은 하이씨라는 개념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현재 이 공해 가운데 단지 1.2%만 보호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역 밖에서 서식하는 해양 생물은 뭐 기후변화 때문에 또는 남획 또 선박이 다니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험에 처해 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공해라고 하는 것은 연안에서부터 약 370km까지 우리가 EEZ이라고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 경계부터 대양을
향해서 있는 그 바다 공간, 바다 영역, 그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전 세계 바다에서 한 60% 정도가 바로 이 공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이 공해에서는 어느 나라나 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선박을 운항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자원을 그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해에다가 북괴는 우리가 거기다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테니 건드리지 마라. 러시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해같이 이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 생물 다양성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나온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 그 10% 정도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새 협약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뭐 물고기를 잡는 방식, 또 선박을 운행하는 그 루트, 경로, 또 심해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거, 뭐 탐사 활동 이런데 제한을 할 거다. 그러면은 분명히 돈과 관련해서는 손해가 발생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 돈으로 봐서 이익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쪽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 광물 채굴 같은 경우에 광물을 채굴하는 국가에서는 바로 돈이 들어오는 문제니까 거의 혈안이 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또 그게 뭐 시끄럽기도 하고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환경단체들의 그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협약이 발효가 되려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지만 각 회원국이 여기에 서명하고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여기에 서명하고 승인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저 러시아나 북괴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들에게 올바른 일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공존하는 대상 속에 그들이 들어있다.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뭐 그들 보고 그들을 못 살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개과천선을 해야 할 텐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그들을 정상 국가 대우를 해주고 정상적인 무슨 정치 세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거기와 교섭을 하자, 그들에게 뭔가를 보내주자, 그 북한 주민들을 들여다보면 북한 자체가 악일지라도 그 주민들을 보면 너무 딱하다, 그들을 도와주자,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북한 주민과 북한은 한 몸이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고민이 깊은 겁니다. 생명은 중요한 것이고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